자, 최백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최근 교수님 책이 심지어 통합 베스트셀러 톱10에 올라가는 이런 경사가 다 여기 저 뉴스공장 덕분입니다. 야, 분야 뭐 순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통합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간 거는 이거는 처음인 일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공장 덕분입니다. 야, 자, 제가 교수님 책은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야, 자, 이번 건 읽기 편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그 지난주에 그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반도체 얘기를 좀 못했었는데. 아, 마지막에 반도체 얘기 남겨놓고 갔었죠. 예, 했었는데 오늘 그 연장선에서요.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 1월 달부터 특히 이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수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많이들 기사들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출과 관련을 먼저 저기 소개하면서 KBS 특히 KBS 예, 지금 이제 이게 KBS의 그 2월 달 20일치 20일치 이제 열흘 단위로 이제니까 관세청에서 이제 이게 저기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일치가 나왔는데 저게 제목입니다. 반도체 호조. 예, 저기 보면 이제 첫 번째 KBS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7.8%가 감소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그건 조업일수 때문이다. 때문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간 게 뭐냐면은 반도체는 큰 호조를 보이고 있다. 39%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이제 뭐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10월 달부터 사실 그러니까 이게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로 이제 반전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이 수출이 진짜 살아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착시 효과를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둘 다 강조하는 게 공통점이 조업일수잖아요. 예. 그럼 제가 조업일수와 관련해서 2월 달에 설 명절 연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올해. 근데 작년에는 1월 달에 있었어요. 설 명절이. 그러면 그 2년 전인 2022년이 설 명절이 2월 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2022년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제가 2020년 딱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조업일수 때문에 그랬다면은 그 조업일수 같은 연도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건 안 하고 왜냐면 그때 나쁘고도 비교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는 이게 언론이 참 심각하다는 건데. 자, 교수님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 보게 되면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7.8% 감소한 게 아니라 11% 가깝게 감소를 해요. 더 감소한 거야.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7.8%가 감소했는데 그게 조업일수 때문이다.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럼 조업일수가 같은 연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더 감소했더라 이거예요. 예? 문제는. 아, 거짓말쟁이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중국 수출 같은 경우 보세요. 중국도 1월 달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어졌어요. 근데 중국 수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거의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어요. 2022년 대비해서. 대중국은 이제 폭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저거 봐보세요. 86억 달러 하던 게 58억 달러로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는. 근데 이게 계속 추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 저기 끝이 아니라 예.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출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비해서 22%나 줄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39%나 증가 작년하고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큰 호조해가지고.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인제니까는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숫자 장난하는 거죠, 숫자 예. 장난 정말.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제가 한번 그 수출 그 주요 산업들 13대 품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수출액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수출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그나마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잖아요. 예? 가장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전체 수출액에서. 근데 이거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반도체 수출액이 97억 달러였었어요. 1월 달에요. 근데 2022년도 1월 달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이제 108억 달러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94억 달러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8년보다 더 낮죠. 더 낮다. 예. 이런데 이제 반도체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기사를 뽑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월별인지만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도 보게 되면은 2018년 이전이라는 게 반도체 수출액이 똑같이 나타나죠 이게. 그러니까 월별이나 연도별이나 예 그렇죠. 지금
2018년도에 1267억 달러인데 2023년도에 986억 달러니까 지난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거의 300억 달러 가깝게 줄어든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또 저기 절반 이상은 중국 피해 아닙니까 저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예. 지난 시간에 소개 못한 게요. 자, 넘겨봐 주시면 있잖아요.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전쟁을 일으키고 보는데 그 효과가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부터 9월 달부터 제재를 이제 막 이제 바이든 정부가 했죠. 가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이제 보게 되면 2022년도 이후에 쭉 줄어듭니다. 중국 반도체가요. 한 1년 가까이는 좀 헤맸어요. 그렇죠. 예. 헤맨 거야. 헤매다가 작년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예. 중국 반도체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했네. 예. 반등하기.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야. 반도체 생산액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때렸는데 네. 그리고 그 피해를 한국이 봤는데 그리고 한국은 미국 보조를 맞추느라고 대중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중국은 스스로 한 1년 만에 회복해가지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큰 문제인 거예요. 기회를 이게. 놓친 거죠 우리가. 네. 그 피해가 그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국가들이 네. 수출하는 액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네. 저게 여러 이제 그림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그러는데 여러 나라가 저기서 녹색이 하얀 박스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얀 박스 친 부분에 이 녹색 아닙니까? 예,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인데 예. 저 이제 그 막대 그래프에서 예. 막 노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 그중에 녹색이 우리나라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왼쪽 박스로 해놓은 부분이 예. 미중 간에 저거 하기 전에 제재 전에 예. 추이고 녹색이 오른쪽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는 많죠. 예, 예. 오른쪽이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제재 이후에 이제 저거예요. 녹색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월별로 보게 되면 되게 평균이 한 65억 달러 수출하다가 한 50억 달러 줄어든 거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충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막대 그래프의 그 크기를 보시면 녹색만 줄어들고 다른 건 다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 봐보세요. 네덜란드가 퍼플색인데 예. 퍼플색인데 크게 증가했잖아요. 보라색이라 해주십시오. 네, 보라색. 5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증가했거든. 평균적으로. 우리 공간 우리가 비운 곳을 다른 예. 나라들에 채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 밑에 노란색이 지금 일본인데 일본조차도 네.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일 하는데 우리만 그러니까요. 우리만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해행위라고 자해행위. 다른 나라들은 자기 이속 다 챙겨요. 네. 비즈니스란 게 원래 그렇거든요. 일본도 우리를 최전선에 내몰아놓고 밀어놓고 자기들은 중국하고 각을 세우라고 해놓고 네. 자기들은 따로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보 멍청이지 진짜. 그러니까 이건 자해행위거든요. 자해행위. 바보 멍청이 진짜. 자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것까지가 이제 반도체 저 실적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게 나오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밖에 안 하니까 네. KBS는 수출 호조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바보 멍청이 진짜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이게 참 바보 진짜 멍청이 몰라도 바보 멍청이는 이해라도 하죠. 이게 거짓말쟁이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그러니까 삼류 바보들이 운영해서 국가 망쳐놨다 그러는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국가 운영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진짜 답답해 얘기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 13대 그러니까 수출 주요 품목들이 다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국조차도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같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중국에다가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아니 이게 우리한테는 중국하고 네.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장사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다시. 그렇죠. 아니, 나쁜 놈들 진짜. 자기들을 그냥 한미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그냥 그 와중에 장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관계에서요. 어느 국가나 자기 국가 이익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건 상식이에요. ABC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식인데 우리만 멍청하게 그냥 그러니까는 시다발이 똘마니 하다가 네.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저렇게 전환을 했으면 우리도 같이 전환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네? 대통령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계속해서 알지도 탈중국을 못하고. 계속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중국하고 아무 문제 없대잖아요. 네. 아무 문제가 뭐가 없어. 진짜. 다음 그림만 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 네덜란드가 장비에서 굉장히 저거하는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 저거 봐보세요. 네덜란드가 2023년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네. 장비 수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급하게 올라가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자기들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현실인데 국제관계 현실인데 예? 우리는 이런- 자해 행위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그래프를 교수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려 KBS가 지금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다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네. 거짓말쟁이들 진짜. 그러니까요. 이 저기 KBS가 국민의 공영방송이라면서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 상황을 지적해 줘야 돼요. 정부 그렇죠. 뭐 하고 있냐. 큰일 났다. 네. 지적해 줘야 되는데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지. 다른 나라들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저기 이 얘기를 해줘야지 방송이. 그러니까 예. 일본도 그러면은 어려워지고 있느냐? 이거 일본 그림 일본이에요. 일본도 봐보세요. 일본이 반도체 기계 장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 대단한 못지않게요. 중국의 수출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진짜. 이러니 경제가 안 나빠질 수가 없는 거지. 일본이 요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덕분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빠지니까 일본이 글로 들어가잖아요. 호황이에요, 호황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만이나 한국한테 뺏겼던 반도체를 다시 되찾아오겠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고스란히 놀아나면서 지금 예? 우리 핵심 산업을 망가뜨리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게 정부의 간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그게 명언이에요, 그게. 이게 미국하고 일본은 각자 자기 원하는 게 있는데 한국이 빠져줘야 되거든요. 한국이.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일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한국이 빠져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대통령의 비서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빠진 거를 지금 네덜란드가 먹고 일본이 먹고 다 먹을 거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카카 막 그런 간첩이 있어. 그런 간첩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료를 모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뭐 이런 보고를 보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가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한다는 얘기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 간첩이 있는 거예요. 간첩. 간첩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걸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하고 이게 소득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지금. 핵심 산업이 이게 다 이게 붕괴되고 앉아 있으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지금 1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게. 이게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그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저기 정상회담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쳐넣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 높여간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날아와가지고. 회담을 하자마자 교수님이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예. 미국 안보에 우리 경제가 들어갔다. 예. 하위 개념. 우리 경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예. 그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하신 말이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6월달에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로 딱 꺾어지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쭉 계속 미끄럼틀 타고 하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그때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로 지금 제가 몇 년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끄럼틀 계속 타고 있는 거고 아직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잘 팔리고 있답니다. 새벽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